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오전 6시 1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저희가 예상했던 2,850만원 정도에서의 반등과 그리고 현재 2,970만원의 고점을 찍고 약조정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오스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오스는 제가 이번 반등에는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팔아버린 가격보다 더 높아져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다시 좀 중간에 단타도 좀 치고 몇 번 했는데 아쉽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살짝 줄여서 게임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건 차트 보고 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아직 월요일 뉴스가 안 떠서 오늘 경제뉴스 매일경제 신문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물가는 뛰는데 쌀값만 뚝. 참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허세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뭐 시대가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요.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쌀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겠다. 뭐 저도 뭐 좀 다른 걸 많이 먹고 있지만 그리고 좀 변화에 둔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쌀 많이 챙겨 두십시오. 식량 안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죠? 국민연금 석탄 규제 발전 공약 됐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급증에 이 금융권 부실 위험 커져. 이 부분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대출이 급증했다 그런 것 했었었죠. 했었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줄이고 이제 은행권 이제 작은 은행권들의 부실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작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지는 말을 혹시 모르니까 뭐 그럴 것이다 이것보다는 예방의 차원이죠. 그래서 좀 많이 경기가 내년에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예방의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있었는데 넘어가 버렸나 봐요. 네. 우리는 이용당했다. 분당 일산 집값 뚝뚝 떨어진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떨어지는 게 뭘 떨어져? 말씀드리지만 2020년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게 다 거품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대지 말고 네가 잘 보는 차트나 봐라. 참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사실 좀 본래 성격상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냥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이런 차트가 돌아가는 흐름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 30%는 무난하게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서울도 뭐 괜찮다면서 서울 쪽 집값을 막 권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평가된 지방을 더 좋다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서울권에 15억 정도 아파트를 우리가 대출을 10억 정도 받고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게 30% 빠져버려 5억을 날려버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코인이나 주식 이런 투자하셔서 날리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올라가니까 갚지는 못하고 그죠? 부동산 불패라는 심리들이 가득 차 있는 팽배한 상태에서 떨어질 게 예정되어 있던 거거든. 이건 떨어질 게 부동산 지금 살짝 정체될 거고요. 지금 정체가 될 것이고 아마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예상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 잘 안 틀릴 거예요. 더 떨어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공부하셔서, 경매 공부하셔서, 내년에 또 좋은 물건들 잡아볼 수 있는 기회 생길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준비하고 계십시오. 항상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준비 예방. 그렇죠? 칠곡군 대구시역 공보대 통합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증권 인플레 감촉법 전기세 다시 힘받고 태양광 반짝. 이게 왜 힘받는 거지? 미국에서 인플레 감촉법 때문에 이제 미국 자체 생산 그리고 뭐 FTA 그 체결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부품이 들어간 것들만 이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되게 좀 안타깝죠. 우리가 이게 뭐 친미를 해야 되나 친중을 해야 되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국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그쪽 각 나라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한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겠지만 얘기하자면 긴데 교육을 상스러운 말로 아주 지랄같이 만들어 놨어요. 교육 제도를 지랄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어떨 때는 중국의 교육이 더 부럽기도 하고, 중국은 자국의 역사 교육을 굉장히 애들 말 이런 말 하죠. 국뽕이라고 굉장히 많이 심어 놓거든요. 약간 역사 왜곡도 있을 겁니다. 일본도 역사 왜곡을 하고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을 합니다. 약간의 왜곡, 이게 주관적인 역사가 들어가겠다 보니까 약간 역사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뭐 우리는 우리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걔네들은 쟤들끼리 믿겠죠. 그런 것들 하면서 자기의 자부심 막 살려주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완전 박살을 내놓고 있어요. 박살을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국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나라 이름을 불러서 부른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참. 아무튼 그러면서 미래의 자원들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질적 자원은 괜찮겠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멜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얘기지만 의사들 중에서 우리가 외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나중에는 맹장염 수술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들 이제 쉽고 편하고 돈 많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예전에는 의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MZ세대라는 그런 이유로 쉽고 편하고 자기들은 뭐 다르다라는 핑계로 표면 프레임을 씌우면서 쉽고 편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힘들고 멋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인적 저 자체가 풀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의 경쟁력은 아주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전쟁 이야기도 사실 하긴 했지만 좀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기술진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유통항공, 빅보나 항공주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지금도 잘 반등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암호화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되게 좋은 얘기네요. 조정당 왔을 때는 쉬는 것도 투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항상 돈을 벌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빼셔야 됩니다. 항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사야 될 시기와 사지 않아야 될 시기 그리고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팔았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승을 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세가 하락일 때 우리 차트적으로 추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 예정된 악재라는 말을 즐겨 계속 쓰면서 뭐 더 가니 많이 더 오르니 뭐 서습이 3,500, 5,000 가니 뭐 속된 말로 찌라를 했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자극을 좀 드리기 위해서 찌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니가 뭔데 너 주식 떨어지려고, 너 떨어지면 너 때문이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막 그런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 오지랖 막 난리를 치다가 지금 와서 뭐 또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회사를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그냥 떨어질 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된 악재들 속에서 그 양적 축소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투자입니다. 굳이 숏을 해가지고 매도를 쳐서 수익을 얻어내겠다? 별 의미 없어요. 남들의 재산이 줄어들고 내 재산이 유지가 된다면 그건 또 상대적으로 항상 내 돈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70점이 똑같은 70점이 아니다. 이번에 이 학생이 정지수, 예를 들면 지난번에 85점, 9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90점짜리 80점 됐다고 엄마는 굉장히 애를 혼을 내요. 근데요, 학교 평균이 90점 받았을 때는 학교 평균 점수가 75점이었고요. 80점 받을 때 학교 평균 점수 40점이었어요. 엄청 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자녀분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마찬가지거든요. 양적 축소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자산이 다 가격이 다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물려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증권성 논쟁 가속화. 네, 저는 증권에 가깝다고 봅니다. 채굴을 하는 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증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10% 급락 원인이 있다는 거 기사 보지 마세요.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물량을 줄여달라는 말씀 드렸었죠. 네. 80% 오르고 10% 급락.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뉴스 보실 때 항상 걸러 보시는 눈, 비판적 사고로 보시는 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뉴스, 인베스팅. 비트맥스 창업자 이더리움 머지 실패 시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환율이 열정 0.75 하회 전망한다. 카르다노 창업 때 비난받는데 지쳤다. 그죠? 맨날, 그러니까 지들이 투자해놓고 맨날 욕하고, 아유 정말.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지쳤어요. 솔직히 이런 거 보다 보면 힘 빠지고 지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쳐먹지도 않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도 한두 분 나아지는 거 이렇게 막 성공하시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쩌겠습니까? 앵커 뉴럴월드 상장 폐지, 단독 상장 코인. 앵커 뉴럴월드 창폐됐네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차트상 나쁘지 않다. 근데 상배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었다 했어. 제가 여기다가 예전에 한 100만원치 정도 투자를 해봤었어요. 이거를 고객님이 한번 사봤는데, 내가 뉴럴링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테슬라, 그죠? 그래서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거 반토막 이하로 돼서 제가 팔아버리고 다시 요스 넘어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잘 가시게나. 그래요. 뭐 이 정도 보고 우리 트레이딩 뷰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챙기도록 하죠. 역시나 환율은 이제 주말이니까 멈춰있다, 그죠? 환율이 드디어 3,300
1340원에 도달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역시 1440원에 계속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숏을 치긴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추세가 하나 잡힐 겁니다. 추세가 잡히고, 이 추세가 나중에 꺾일 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이후로 이제 환율이 좀 떨어져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만약에 주리가 준다면 증시 쪽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쪽에 더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9월 한 초 정도에서 또 저점을 한번 찍고, 제가 8월 말이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8월 하순에 대한 반등은 또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 정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을 살짝 약조정세를 만들어 주게 된다면 추세 이탈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 날 수 있다. 이번에 규모가 이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돼줄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그 환율과 우리 이제 요 증시와 약간 그 디커플링이 조금씩 이제 어긋나고 있거든요. 조금씩 어긋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유가도 그렇지, 그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희망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딱히 보지 않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그게 볼 거 없어서 우리 예상했던 그런 가격대 조정이 오고 있죠, 그죠? 나스닥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조정이 살짝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받지 못하고 가버린 거에 대한, 손절 나갔던 거에 대한, 그죠? 저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손절 나갔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도 숏 세선에 가서 나스닥 숏을 쳐서 수익을 좀 챙겨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많이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시드가 좀 넉넉하거나 이렇게 막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벌어서 생활비 쓰고 벌어서 생활비 쓰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비트코인 차트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를 기점으로 보자라면 우리가 요즘 원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달러가 살짝 감이 좀 안 오는데, 또 보여드릴까요? 네. 요 피치포크 채널의 하단가에서도 반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승을 한 모습이 임펄스 웨이브가 아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고무방에서 차트를 하고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조금 그렇고,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화로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김포가 좀 붙어 있는데 고려를 좀 해서 2,850만원 정도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등이 꽤 진행이 됐고, 이제는 좀 쉬셔야 될 타이밍이 된 거예요. 더 이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까지 상승하게 되면 또 쉬었다가 또 갔다가 눌림목을 잡아서 뭐 이걸 보고 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는. 근데 여러분들 또 이 가게 되면 또 여기서 팔으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겠지. 지나갔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홍보하는 겁니다. 네. 요거 아니고 요거죠. 어디 갔냐? 여러분들에게도 막 공개 버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850만원에 대한 언급은 단타 매수 가능합니다. 그때 실제로는 2,850만원이 아니라 2,860만원에서 반등을 좀 했어요. 60만원. 그쵸. 거의 정도면 오차 범위가 0.3% 이내니까 잘 받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나가서 계좌 관리 하셔라. 그죠. 계좌 관리 하시고, 그리고 2,970만원 전후에선 다 팔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2,970만원 딱 때리고 지금 빠졌다 다시 반등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살까 말까 또 결정을 또 해야겠죠,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달러가 좀 더 파동이 예쁘죠. 원화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요게 지금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먹는 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 물량 털고 얘도 손 빨고 있다가 여기까지 반등해버리는 거. 그래서 얘가 다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좀 지금으로서 바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손절가를 잡으시고 여기서 약한 놀림목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약한 뭐 놀림목이 등장한다고 했었을 때 22,500포인트, 22,500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하셔버리세요. 그냥 여기 손절 주지 말고 그냥 여기가 만약에 이 양봉이 나중에, 이 양봉이 졌죠. 오늘자 양봉이죠. 지금 1시간째 양봉인데 예를 들어서 21,430달러가 하방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해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21,000 정도에서 한번 약반등이 오면 한 번 더 빠져주면 여기서 또 게임이 좀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타점이니까 여기도 한번 노려보시면, 왜냐면 우리 여기 잡았거든요. 잡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손바닥 가만히 있었으면 뭐 그거는 대응 여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응 여력이 없는 분들은 막 나대지 말라고. 다음에 시장 듣고 대충 해가지고 편하게 사가지고 편하게 돈 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나요, 보면. 노력도 안 하면서 특히나 방송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그나마 좀 나은데, 봐주지 않고 그냥 뭐 살까 팔까 들뜸 이지선다만 물어보고, 조금만 떨어지면 욕하고, 팔으라고 했는데 조금만 오르면 또 욕하고, 그런 인간들은 그냥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짜증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도 없고, 나한테만 안 보이면 되지 뭐. 우리는 10월달에 대한 반등과 제가 8월 말에 대한 흐름을 기다려바라고 지금 8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이게 쭉쭉 양봉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양봉 음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당장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처럼요. 그렇죠? 이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교대교대로 나오는 흐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게 저는 안 좋다. 지금 이 상황이 전 더 즐겁습니다. 이게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여기 좀 버텨주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적 흐름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뭐 하방은 얼마 정도, 한 1,800만, 상방은 한 4천만원 정도까지 왔다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5화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또 내려갈수록 또 매력적인 존인 거예요. 그죠? 매력적인 존. 물론 최악의 경우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빠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수록 또 매력적인 존인 거예요. 일봉, 네. 일봉상 지금 강하게 부러졌죠, 그죠? 이게 이때가 참 작은 잔파동들 잡으면서 되게 불편하게 이것도 잡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시향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수익 많이 얻어갔던 부분입니다, 이 웨이브는. 그래서 이런 큰 시장에서, 큰 흐름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자꾸 단타를 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도 뭐 여러분들에게 사셔라는 말씀도 강하게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지금도 글쎄요,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큰 흐름상에서도 2,850만원에 대한 것은 가격대는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주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이오스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제가 지금 상가격보다 더 비싸져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네, 이오스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드릴게요.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타점을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또 편하게 주워 담을 상황은 또 올겠지, 너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볼리저 밴드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좀 들어가고 지수적 반등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올라가서 다시 갈 거냐, 이렇게 쏘고 갈 거냐, 아니면 반등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돌릴 거냐라는 부분, 두 가지 정도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딱딱 제 눈에는 딱 반반이에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포지션을 적어드리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기승전 한번 반등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쿵쿵 올라 반등하는 모습도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면 저는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한 번 정도의 슈팅이 여기서 나오면 좀 매력 괜찮나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하고 이제 유스 하드포크 날짜 맞춰가지고 슈팅 한번 나와주고 이들이면 슈팅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쫙 주고 나가버리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그 시나리오였는데 왜 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바로 이렇게 막 쭉쭉 빠지는 그림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단타를 치시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치셔야 되고 지금 50% 전체 반등 이제 우리 6월 말이죠. 6월 말 상승에서 전체 반등의 중간 정도 50%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상태고 그 달러는 어떻게 되는 달러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달러는 좀 다른가? 제가 좀 원화를 많이 봐가지고 파이넥스 쪽으로 볼게요. 네.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달러 61.8인가? 달러 618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네요. 그죠? 618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네. 오케이. 5단은 50% 정도 달러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더 김프가 좀 더 강하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50% 정도의 기술적 반등 618 보면 이럴 땐 786까지는 일단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지금 또 다시 애매한 현상이 됐고, 그러니까 자꾸 방송에서 애매하다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반등이 지났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작은 프레임도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8.6이 한 2,600만 원대를 일단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십시오. 올 것이다가 아니라 빠지면 다음 타점 여기쯤 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지가 좀 맞을지, 손실세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맞았을 때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눌림목, 요 때인가요? 요 때도 뭐, 요 가격대 살짝, 제가 요 때도 반등이 살짝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3,18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는 넘겨짚는 이야기라기로. 근데 또 거의 그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정도 왔던 부분이고 70, 80? 네.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는 흐름이 딱 나오면 바로 손절 때리셔야 됩니다. 네. 바로 손절 때리시는 게 맞는 거고 4시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이제 2,850만원 정도 전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60만원이면은 이게 0.3%의 오차가 난 거예요. 0.3%면 맞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김프가 지금 3% 넘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일단 계좌를 파시고 팔아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반등 일단 팔고 나서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익금을 담보로 여기 정도에서 배팅을 해보는 거죠. 좀 공격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수익 나셨던 분들은. 그래서 비중을 살짝 줄이셔가지고 제가 여기 샀던 부분을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팔았던 분들은 2,900 한 30 정도라도 여기서라도 잡고 여기 손절 주고 도전해 보셔도 좋고 물량은 좀 줄여서 판 금액의 반 정도만.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또 배팅을 해 나가야 돼요.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빠져주면 이제 그 오히려 땡큐죠. 빠져주면 지금 좀 땡큐다. 이렇게 해서 뭐 꿀렁꿀렁 해서 한 번 정도 딱 밀어주고 이 정도 모습이 나올 때가 매수로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태가 그래요. 왜냐면 요걸 뚫을 때가 우리가 항상 노리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뚫을 때가. 그러면 지금은 아직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뚫을 때 노린 거지 사실은. 이걸 뚫을 때 노렸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전체에 대한 되돌림의 그 첫 번째 타점으로서 노린 그 지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뚫을 때는 좀 손절을 좀 두고라도 과감하게 해볼 수 있고요. 손절이 좀 짧게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눌림목이 잡을 때는 이제 무조건 단타로서 첫 번째 반등만 딱 먹고 일단은 전략을 재수입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렸어요. 뉴스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뉴스는 한쌤이 계속 이번 시즌 들어서 이오스 노래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오스가 좀 강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맛은 좀, 담보는 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오스를,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그렇죠. 이때쯤 와서 관심을 자꾸 다지려고 그러거든요. 담보는 좀 빠졌으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셔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오스가 먹을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담보는 조금 빠졌다. 옛날같이 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한번 나간다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오스가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잡았다가 요걸 보고 여기서 손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따라 붙었는데, 여기는 따라 붙었는데 여기 못 붙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요쪽에 잡았다가 짧은 손절 한번 치고, 작은 손절 1%따위 손절 한번 쳤어요. 그래서 여기 잡았다가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못 팔고 손절 다시 한번 치고, 엇박자가 두 번 났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복수했죠. 그죠? 이거는 비중 살짝 줄여서, 그리고 해선으로 넘어가서 좀 복수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나쁜데, 역시 다 뚜루를 많이 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바로 뚫기보다는 어쨌든 사더라도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게 쉴 자리를 줄지, 워낙 양아치 같은 종목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단물은 좀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많이 가면 한 3,000원을 넘어가는 흐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또 한 번 또 반등이 또 시작될 수 있거든요.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걸 염두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선도주가 이오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오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셔서 많이 버실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했다가 한 방에 저세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쉽사리 방향성을 결정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때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선수들의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네. 정리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투자를 내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적 메리트와 더불어서. 그렇죠? 항상 이런 종목을 보고 막 상승하는 종목, 지금 요스가 지금 저 밑에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이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할 거라고. 하지만 저 같은 한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요스 그랬죠. 그죠? 1,500원 넘어갈 때부터. 그래서 수익을 꽤 많이 만들어 줬었고, 저한테는 괜찮은 좀, 이오스가 그렇게 저한테 손해를 준 적은 없거든. 근데 많이 못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항상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뭐 살만한 시기인가 아닌가. 그럼 지금은 어때요?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한데 막 무조건 사야서 막 수익을 낸다, 요 정도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가격대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은 높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으로
이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재수 없으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재수 없을 때 이야기고, 뭐 재수 좋으면 3억은 갈 거라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최고 목표가 비트코인 상승 가능한 최고 목표가 3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이 가격대는 우리가 뭐 이때도 사실 좀 우리가 요때쯤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지만, 요때는 좀 보수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나쁘지 않다, 노려볼만 하다, 반등을 할 거다, 이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빠질 수 있더라도 반등을 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재수가 많이 없으면 1000만원대 중반까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는 메꿔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사서 당장 좋은 결과를 빨리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그런 분들 사실 제 방송 안 봤으면 좋겠고, 짜증나, 이제 승질나. 그런 실력 되고 단타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투자적 관점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뭐 사보 재밌으면 싸다 싶으면 사보고, 뭐 기다려도 보고, 그쵸? 내가 아쉽지 않을 만큼 물량만 채워주세요. 아쉽지 않은 만큼. 하지만 단기적인 차트적인 시황으로서는 한 번은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 안에 움직일 것 같아요. 어디부터 갈지 모르겠어요. 조정파, 복합 조정파 구간은 이렇게 갈지 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먼저 볼지도 예상하기 힘들고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놈들은 빠지면 살 거예요. 빠지면 강하게 살고, 그 전까지는 계속 작은 짧은 단타로만 탁탁탁탁 쳐나갈 겁니다. 제 스타일인 거고. 정리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라던가, 우리가 좀 더 좋은 시기, 우리가 정말로 파동이 이런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기는 여기 좀 반대 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면 꽤 굉장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요 시간대가 우리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반등 규모는 사이즈가 한 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못해도 작아도 이 정도, 이거 괜찮죠? 이 정도면 알트코인이 몇 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등 규모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 반등 규모가 많이 가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더라도 여기 조정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의 2배 정도 대한 사이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오스는 좀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당장 뛰어들 만한 흐름은 아니더라도 좀 눌림목을 좀 잘 잡아보시면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픽을 한번 했었는데, 강하게 빼주면 강하게 튈 거라고 보고 좀 보수적인 가격을 말씀드렸었는데 1700에서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